여러분, 혹시 전기 없는 삶을 상상해 본 적 있나요? 해가 지면 완전한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구상에 실제로 존재합니다.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의 한 마을 루무카에서는 무려 10년 동안 전기 한 점 없이 살아왔어요. 매일 밤 검댕 등잔의 독한 연기를 마시며 화재 위험에 떨면서도 그렇게 버텨왔습니다. 그런데 이 절망적인 어둠 속에 한국인 한 명이 나타났어요. 그가 가져온 건 단순한 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희망이었고 약속이었고 때로는 목숨을 건 도전이었어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소녀의 작은 손전등에서 시작되어 마을 전체를 밝힌 기적 같은 실화입니다. 처음엔 모든 게 실패로 끝나는 듯 했지만 그 속에 숨겨진 진짜 반전이 여러분을 놀라게 할 거예요. 작지만 강한 나라 대한민국. 이 채널은 엄청나게 성장할 채널이니 미리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콩고 민주공화국 동부 루무카 마을의 밤은 그야말로 절망 그 자체였어요. 10년 전 대홍수로 인한 댐 붕괴 사고로 전기가 완전히 끊어진 이후 이곳 주민들은 매일 밤 검댕 등잔을 켜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전기 스위치 하나 없는 삶을 말이에요. 아이들은 그 검은 연기 때문에 폐 질환에 시달리고 화재 사고도 한 달에 서너 번씩 일어났죠. 특히 겨울철이면 추위를 피하려고 등잔을 여러 개 켜다가 집이 타버리는 일이 빈번했어요. 마을의 70세 노인 은백희는 깊은 한숨과 함께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린 밤이 오면 인간이 아니라 짐승이 된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저 잠들기만을 기다리는 짐승 말이야. 정말 가슴 아픈 표현이었습니다. 해가 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거든요. 아이들은 숙제도 못하고 어른들은 오후 6시면 일찍 잠자리에 들 수밖에 없었어요. 병든 사람이 있어도 제대로 돌볼 수 없고 응급 상황이 생기면 그저 하늘만 바라보며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밤 평소와 같이 조용했던 마을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어둠 속에서 헤드라이트가 번쩍이며 낡은 컨테이너 트럭 한 대가 비포장도로를 달려 마을에 들어온 거예요. 트럭 옆면에는 한글과 영어로 한국원조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쓰여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호기심과 경계심이 섞인 눈으로 트럭을 바라봤어요. 또 다른 원조단체가 온 건가 싶었거든요. 트럭에서 내린 사람은 박지호라는 36세의 한국전력 엔지니어였어요. 키가 크고 마른 체격에 아프리카 햇볕에 검게 탄 피부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는 서툰 프랑스어와 몸짓을 섞어가며 주민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왔습니다. 이 마을의 전기를 다시 밝히러 왔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정성이 묻어 있었지만 주민들의 반응은 냉담했어요. 주민들은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 왔군. 어차피 며칠 있다가 떠날 텐데. 지금까지 수많은 국제기구와 원조단체들이 와서 그럴듯한 약속만 하고 떠났거든요. 유럽의 어떤 NGO는 태양광 패널 몇 개만 설치하고 갔고 미국 원조단체는 발전기 하나 주고 나서 연료는 알아서 구하라고 했어요. 결국 다 소용없는 일이었죠. 그런데 사람들 사이를 뚫고 한 소녀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12살 사피나라는 아이였는데 마른 몸에 큰 눈이 유난히 빛나는 아이였어요. 사피나는 품에 소중히 간직하고 있던 고장. 난 낡은 손전등을 박지호에게 조심스럽게 건네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저씨, 이걸 다시 켤 수 있으면 돌려주세요. 약속이에요. 그 손전등은 사피나에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물건이었어요. 5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아버지의 유품이었거든요. 사피나의 아버지는 마을에서 유일하게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었는데 매일 밤 그 손전등을 켜고 사피나에게 책을 읽어주곤 했어요. 하지만 배터리가 다 떨어진 지 오래라 이제는 불빛이 나오지 않았죠. 박지호는 그 작은 손전등을 받아들며 사피나의 맑은 눈을 바라봤어요.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 뭔가 뜨거운 것이 올라왔습니다. 이건 단순한 원조 프로젝트가 아니라 한 아이와의 소중한 약속이 되었어요. 꼭 고쳐드릴게요. 아저씨가 약속합니다. 박지호의 진심 어린 다짐이 루무카의 고요한 밤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박지호는 다음 날 새벽부터 곧바로 작업에 착수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혹독했습니다. 우선 장비를 운반할 제대로 된 도로가 없었어요.
진흙투성이 비포장길을 몇 시간씩 달려야 했고 우기 때는 차량이 완전히 움직일 수 없을 정도였거든요. 그래도 박지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마을 청년 몇 명과 함께 직접 짐을 지고 산길을 넘어 장비들을 날랐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마을 곳곳에 전선을 연결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기서도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전기에 대한 기본 지식이 전무했어요. 전선을 함부로 만지면 위험하다는 것도 모르고 태양광 패널 위에 빨래를 널어놓기도 했죠. 심지어 어떤 아이는 전선을 밧줄 대신 사용하려다가 다칠 뻔하기도 했어요. 박지호는 하루 종일 뙤약볕 아래서 작업하고 나서 밤에는 마을 사람들에게 전기 안전 교육을 했어요. 50대 이상의 어른들은 처음엔 이 나이에 뭘 새로 배우겠나라며 시큰둥했지만 박지호가 인내심을 갖고 천천히 마치 자신의 부모님께 설명하듯 친근하게 설명해 주니까 점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마을의 촌장인 60세 칼룸바는 젊어서 이런 걸 배웠으면 우리 마을이 이렇게 뒤처지지 않았을 텐데라며 아쉬워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도시에서 일한 경험이 있어서 전기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주민들도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박지호의 성실함을 보며 점점 기대감을 갖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은 박지호 주변을 맴돌며 신기한 듯 지켜봤고 어른들도 하나둘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사피나는 특히 열심이었어요. 작은 몸집으로 공구를 나르고 박지호가 목마르면 물을 떠다주고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도왔습니다. 2주간의 고된 작업 끝에 드디어 첫 가동을 시작하는 날이 왔어요. 모든 주민들이 마을 광장에 모였습니다. 200명이 넘는 마을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인 건 몇 년 만의 일이었어요. 노인들은 지팡이를 짚고 나왔고 갓난아기를 아는 젊은 엄마들도 참석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박지호에게 집중되었어요. 박지호가 긴장된 마음으로 메인 스위치에 손을 뻗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이제 스위치를 올리겠습니다. 그의 외침과 함께 스위치가 위로 올라갔어요. 잠깐의 침묵 후 태양광 패널이 반짝이며 전기를 만들어내기 시작했고 마을 곳곳에 설치된 LED 전구가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됐다. 정말 됐어. 환호성이 터져나왔어요. 10년 만에 처음 보는 전구 불빛이었거든요. 아이들은 손뼉을 치며 뛰어다녔고 어른들은 서로를 껴안으며 기뻐했어요. 사피나는 눈물을 흘리며 박지호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노인들은 무릎을 꿇고 하늘에 감사 기도를 올렸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디어 우리에게도 빛이 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마치 하늘이 시기라도 하듯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아프리카의 우기폭우는 정말 무서워요. 하늘이 갑자기 까매지더니 천둥 번개가 치고 마치 하늘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설치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빗물이 전기시설에 들어갔어요. 박지호가 급하게 차단기를 내리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방수 처리가 완벽하지 않았던 낡은 배터리가 빗물과 만나 합선이 일어났고 순식간에 스파크가 튀면서 불길이 번지기 시작했어요. 불이야. 불이 났어. 주민들은 비명을 지르며 사방으로 도망쳤습니다. 불길은 말릴 새도 없이 번져나갔고 바람까지 불어서 마을의 여러 채 집이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였어요. 아이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천둥 소리와 폭우 소리와 함께 마을 전체를 덮었습니다. 10년간 꿈꿔왔던 전기가 순식간에 재앙이 되어버린 거예요. 화재가 진압된 후 마을은 완전한 절망에 빠졌어요. 5채의 집이 전소되었고 3명이 심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다행히 목숨을 잃은 사람은 없었지만 마을 사람들의 마음은 완전히 닫혀버렸어요. 분노한 한 청년이 박지호에게 소리쳤습니다. 한국도 결국 우릴 버렸다. 당신들 때문에 더 큰 불행만 생겼어. 당장 이 마을에서 떠나. 다른 주민들도 하나둘 박지호를 원망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차라리 어둠 속에서 사는 게 나았다. 외국인들은 모두 똑같다. 좋은 말만 하고 결국엔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든다. 이런 말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박지호는 그 모든 비난과 원망을 고스란히 받아들였어요. 변명할 여지도 없었고 변명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박지호는 잿더미가 된 마을을 하루 종일 걸어다니며 피해 상황을 점검했어요. 화상을 입은 사람들을 병원으로 후송하고 집을 잃은 가족들을 위해 임시 거처를 마련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찢어질 것 같았어요. 좋은 일을 하려다가 오히려 사람들에게 상처만 준 것 같았거든요. 그때 화재 현장 잿더미 속에서 뭔가 반짝이는 걸 발견했습니다. 사피나의 손전등이었어요. 플라스틱 겉면이 일부 녹았지만 다행히 완전히 타지는 않았어요. 사피나는 화재 현장에서 그 손전등을 찾으려다가 연기를 많이 마셔서 기침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래도 손전등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박지호는 그 손전등을 조심스럽게 주워들며 속삭였어요. 사피나야, 미안해. 아저씨가 약속을 못 지켰어. 하지만 나는 반드시 돌아온다. 이번엔 불빛이 아니라 진짜 희망으로. 마을을 떠나는 날 아무도 배웅 나오지 않았어요. 멀리서 사피나만 작은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박지호는 그 작은 손전등을 가슴에 꽉 품고 트럭에 올랐어요.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겠다는 단단한 의지도 함께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박지호는 몇 달간 심한 우울증에 시달렸어요. 밤마다 루무카의 화재 현장이 꿈에 나타났고 주민들의 원망하는 목소리와 절망에 찬 표정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아내는 이제 그만 포기하자고 말했지만 박지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지키지 못한 약속이 있어. 박지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실패의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더 완벽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연구에 매달렸습니다. 전국의 전력 전문가들을 찾아다니며 조언을 구했고 폭우에도 견딜 수 있는 방수시설, 화재를 원천 차단하는 안전장치, 정전 시에도 작동하는 비상 시스템 등을 연구했어요. 그 3년 동안 박지호는 사피나의 손전등을 항상 책상 위에 놓고 일했어요. 그 손전등이 그에게는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신호였거든요. 때로는 손전등을 손에 들고 사피나야, 아저씨가 꼭 약속을 지킬게. 조금만 더 기다려라고 혼잣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박지호가 떠난 후 루무카의 상황은 더욱 나빠졌어요. 화재로 인한 트라우마 때문에 주민들은 어떤 전기 관련 장비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국제 NGO들이 와서 도움을 주려고 해도 우리는 전기 따위 필요 없다. 그냥 내버려 둬라며 완강히 거부했어요. 결국 국제 NGO들도 심지어 유엔마저도 루무카를 포기하고 철수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너무 보수적이고 폐쇄적이다. 도움을 받을 의지가 없다는 이유였어요. 마을은 다시 완전한 어둠의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주민들의 마음에 생긴 깊은 상처였어요. 50대 이상의 어른들은 특히 충격이 컸어요. 평생 어둠 속에서 살면서도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올 거야라며 희망을 품고 살아왔는데 그 희망이 한순간에 무너져버린 거였거든요. 60세 촌장 칼룸바는 이제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우리 손자들도 똑같이 어둠 속에서 살겠지라며 깊은 한숨만 내쉬었어요. 젊은이들은 하나둘 마을을 떠나기 시작했어요. 이 마을에는 미래가 없다. 희망이 없다며 도시로 향했습니다. 남은 건 노인들과 어린아이들 뿐이었어요. 한때 300명이 넘던 마을 인구가 200명도 안 되게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소녀 사피나만은 달랐어요. 검댕 등잔의 독한 연기 때문에 폐가 손상되어 밤마다 기침을 해대면서도 매일 밤 그 고장난 손전등을 붙잡고 중얼거렸습니다. 한국 아저씨는 돌아올 거야. 분명히 돌아올 거야. 약속했으니까. 마을 사람들은 사피나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어요. 어린 나이에 너무 많은 절망과 상실을 겪은 아이가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사피나의 할머니는 손녀를 품에 안고 말했습니다. 사피나야, 그 사람은 다시 오지 않을 거란다. 우리처럼 현실을 받아들이자. 그게 어른이 되는 거야. 하지만 사피나는 할머니의 품 안에서도 고개를 저었어요. 할머니, 박지호 아저씨는 다른 사람들과 달라요. 저는 그분 눈을 봤어요. 진짜 마음으로 우리를 도우려고 했어요. 그런 사람은 약속을 꼭 지키는 거예요. 사피나는 매일 밤 마을 입구 언덕에 올라가 앉아 있었어요. 고장난 손전등을 무릎에 올리고 먼 길을 바라보며 기다렸습니다.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추위에 떨어도 그 자리를 지켰어요.
마을 사람들은 그런 사피나를 보며 안타까워했지만 동시에 그 아이의 순수한 믿음이 자신들에게도 작은 위로가 된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로부터 3년 후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어느 폭풍우 치는 밤 사피나가 언제처럼 언덕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헤드라이트가 번쩍이는 게 보였어요. 사피나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이번엔 트럭 한 대가 아니라 여러 대의 차량이 줄지어 들어오고 있었어요. 사피나는 비를 맞으며 언덕 아래로 뛰쳐내려갔어요. 맨 앞 트럭이 가까워지자 옆면에 쓰인 글자가 보였습니다. 한국 원조 정말이었어요. 사피나는 목이 터져라 소리쳤어요. 아저씨, 정말 아저씨가 돌아왔어요. 트럭에서 내린 사람은 정말로 박지호였습니다. 3년 전보다 훨씬 더 야윈 모습이었어요. 머리카락에는 희끗희끗 흰머리가 보였고 이마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3년간 얼마나 고생했는지 얼굴에 다 드러나 있었어요. 하지만 눈빛은 3년 전보다 더욱 단단하고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박지호는 사피나를 보자마자 달려와서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주머니에서 조심스럽게 뭔가를 꺼냈습니다. 바로 그 손전등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엔 환한 빛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새 배터리로 교체하고 내부 회로를 완전히 수리한 거였죠. 약속했지? 아저씨가 꼭 돌아온다고. 오늘은 진짜 꺼지지 않을 불을 가져왔어. 박지호의 목소리에는 3년간의 각고의 노력과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사피나는 손전등을 받아들며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 환한 빛이 나왔거든요. 이번에 박지호가 가져온 건 3년 전과는 차원이 다른 장비들이었어요. 한국에서 개발한 최신 마이크로그리드 시스템과 ESS 배터리를 트럭마다 가득 싣고 왔습니다. 모든 장비가 완전 방수 처리되어 있었고 화재 방지 시스템도 다중으로 갖춰져 있었어요. 정전 시에도 작동하는 비상 시스템까지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3년 전의 화재 트라우마가 너무 컸거든요. 또 우리 집을 태우러 왔나? 이번엔 몇 명이 다칠까? 제발 그냥 가줘. 우리는 이제 전기 같은 거 필요 없어. 하는 원망과 두려움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어요. 박지호는 그런 반응을 충분히 이해했어요. 자신이라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3년 전 사피나와 여러분께 한 약속을 지키러 왔습니다. 이번엔 절대 실패하지 않겠어요. 제 목숨을 걸고 약속드립니다. 그의 진정성을 느낀 몇몇 주민들이 조심스럽게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특히 50대 이상의 어른들은 박지호가 정말 3년 만에 다시 돌아온 것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촌장 칼룸바는 박지호의 거칠어진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젊은이, 당신의 마음은 알겠소. 하지만 우리는 너무 많이 실망했소. 이번엔 정말 확신할 수 있겠소? 박지호와 함께 온 한국 기술자들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어요. 우선 마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달간의 철저한 안전교육부터 실시했습니다. 전기의 위험성과 올바른 사용법, 비상시 대처 방법까지 꼼꼼하게 가르쳤어요. 이번 시스템은 정말 혁신적이었어요. 모든 장비가 방수 처리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배터리도 화재 위험이 전혀 없는 최신형 리튬 인산철 배터리로 교체했습니다. 무엇보다 마을 곳곳에 전력 저장 시설을 분산, 설치해서 한 곳에 문제가 생겨도 전체 시스템이 마비되지 않도록 설계했어요. 박지호는 매일 밤 주민들과 함께 앉아서 진행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여기 보세요. 이 안전장치는 온도가 조금만 올라가도 자동으로 전원을 차단합니다. 그리고 이 방수 커버는 아무리 큰 비가 와도 물이 들어갈 수 없어요. 게다가 이 화재 감지기는 불꽃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감지해서 시스템을 정지시킵니다.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마을 분위기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아이들은 다시 신기한 장비들을 구경하며 즐거워했고 어른들도 하나둘 조심스럽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어요. 특히 50대 이상의 어른들은 젊은 시절 마을이 번영했던 때를 기억하며 혹시 다시 그런 날이 올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을 조심스럽게 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스템 가동을 불과 하루 앞둔 밤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무장한 괴한들이 마을에 침입한 거예요.
이들은 인근 마을의 반군 조직원들이었는데 새로 설치된 값비싼 전선과 장비를 훔쳐가려는 목적이었어요. 모든 장비를 내놔라. 저항하면 죽인다. 총을 든 괴한들이 위협적으로 소리쳤어요. 주민들은 공포에 떨며 집 안으로 숨었습니다. 3년 만에 다시 찾아온 희망이 또다시 무너질 위기에 처한 겁니다. 박지호는 괴한들 앞에 용감하게 나섰어요. 이 장비들은 마을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제발 마을 사람들만은 해치지 마세요. 하지만 괴한들은 들을 생각이 없었어요. 총성이 울리고 박지호는 어깨에 총상을 입고 쓰러졌습니다. 그때 마을의 70세 노인 은백희가 떨리는 다리로 집에서 나왔어요. 총을 든 무장괴한들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젊은이들이여, 우리가 뭘 가진 게 있다고 그러느냐? 우리는 그저 가난한 농민일 뿐이야. 옛날 우리 조상들은 불 없이도 노래로 밤을 견뎠다. 그 노래를 들어보지 않겠나? 그 말을 들은 사피나가 비록 기침을 하면서도 떨리는 작은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마을에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는 옛 민요였습니다. 슬프지만 아름다운 선율이 긴장된 밤 공기를 가득 채웠어요. 하나둘 주민들이 집에서 나와 합창에 참여하기 시작했고 200명이 넘는 마을 사람들의 노랫소리가 하나가 되어 루무카 전체를 감쌌어요. 신기하게도 괴한들은 그 노랫소리에 압도되어 총을 내렸어요. 그들도 같은 아프리카 사람이었고 어린 시절 할머니에게서 들었던 그 노래를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결국 아무것도 훔치지 못하고 조용히 물러갔습니다. 노래의 힘이 무력을 이긴 순간이었어요. 드디어 마지막 전선을 연결하는 날이 왔어요. 하지만 마치 운명의 장난처럼 또다시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3년 전의 악몽이 다시 떠올랐어요. 주민들은 불안해했고 일부는 역시 안 되는구나. 우리에겐 전기가 허락되지 않나 봐라며 체념하려 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완전히 달랐습니다. 모든 시설이 완벽하게 방수 처리되어 있었고 3중 안전장치까지 갖춰져 있었거든요. 박지호는 주민들을 안심시키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번엔 비가 와도 괜찮아요. 3년간 준비한 게 바로 이런 상황을 대비한 거예요. 박지호는 어깨의 총상으로 인해 움직임이 불편했지만 마지막 메인 케이블을 연결하기 위해 전력 제어실로 향했어요. 폭우로 인해 감전 위험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었지만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아저씨, 위험해요. 제발 다른 사람이 해요. 사피나가 애타게 소리쳤지만 박지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사피나야, 약속을 한 사람이 직접 지켜야 하는 거야. 3년 전에 못 지킨 약속을 이제 꼭 지킬 때야. 마을 사람들이 숨죽이며 긴장한 채 지켜보는 가운데 박지호는 절연장갑을 끼고 두꺼운 메인 케이블을 들어 올렸어요. 그 순간 강한 전류가 그의 몸을 스쳤습니다. 완벽한 안전장비를 갖추고 있었지만 3년 전 총상으로 인한 금속 파편이 몸에 남아있어서 전기가 흘렀던 거예요. 박지호는 으악 하며 온몸이 마비되는 고통을 느꼈지만 케이블에서 손을 떼지 않았어요. 마지막 연결을 완료하고 나서야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박지호.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갔어요. 하지만 바로 그때였어요. 루무카 마을 전체에 환한 불빛이 켜지기 시작한 거예요. 10년 만에, 아니 마을 역사상 처음으로 모든 집과 길가에 전기 불빛이 환하게 밝혀졌습니다. 마을 광장에 대형 LED 조명이 켜지고 집집마다 전구가 반짝이고 길거리 가로등까지 일제히 불을 밝혔어요. 아이들은 환호성을 질렀어요. 불이 켜졌어요. 진짜 불이 켜졌어요. 어른들은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50대 이상의 어른들은 무릎을 꿇고 하늘에 감사 기도를 올렸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생전에 이런 기적을 보다니. 사피나는 자신의 손전등을 켜보았어요. 여전히 밝은 빛이 나왔어요. 하지만 이제는 손전등이 필요 없었어요. 마을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등불이 되어버렸거든요. 사피나는 의식을 잃고 쓰러진 박지호에게 달려가 외쳤어요. 아저씨, 정말 꺼지지 않는 불이에요. 약속을 지켜주셔서 고마워요. 다행히 박지호는 곧 의식을 되찾았어요. 한국에서 온 의료진이 응급처치를 했고 전기 화상도 심하지 않았어요. 그가 눈을 뜨자 가장 먼저 본 건 환하게 밝혀진 루무카의 밤하늘이었어요.
박지호는 안도의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어요. 드디어 약속을 지켰구나. 그날 밤부터 루무카는 완전히 새로운 마을로 거듭났어요. 10년간 어둠에 갇혀있던 마을이 하루아침에 빛의 도시로 변한 거죠. 가장 먼저 달라진 건 아이들이었어요. 밤에도 마음껏 책을 읽을 수 있게 되었고, 한국에서 기증받은 컴퓨터와 태블릿으로 인터넷을 통해 세계와 소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야간 수업과 성인 교육이 시작되었어요. 낮에 농사일을 도와야 하는 아이들도 밤에 충분히 공부할 수 있게 되었고, 글을 모르는 어른들도 밤에 한글과 영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어른들의 진지한 토론 소리가 밤 10시까지도 학교에서 들려왔습니다. 병원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24시간 응급실 운영이 가능해졌고, 전기 의료 장비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더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가능해졌습니다. 특히 검댕 등잔의 독한 연기 때문에 폐 질환에 시달리던 아이들이 깨끗한 전기 불빛을 사용하게 되면서 건강이 놀라울 정도로 개선되었어요. 사피나의 기침도 점점 나아져서 이제는 맑은 목소리로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장도 완전히 활기를 되찾았어요. 전기 냉장고와 냉동고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신선한 식품을 보관할 수 있게 되었고, 밤늦게까지 장사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야시장이 열렸고 전기 조명 아래서 다양한 음식과 물건들이 거래되었습니다. 인근 마을에서도 사람들이 루무카의 야시장을 구경하러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젊은이들도 하나둘 마을로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도시로 떠났던 청년들이 이제 우리 마을에도 희망이 있다. 미래가 있다며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전기가 있으니 소규모 제조업체도 운영할 수 있게 되었고,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사업도 가능해졌거든요. 가장 감동적인 건 50대 이상의 어른들 반응이었어요. 이분들은 젊은 시절 이 마을이 작지만 활기찬 곳이었던 시절을 기억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때보다도 더 밝고 희망찬 마을이 되었다며 매일같이 감격의 눈물을 흘렸어요. 70세 노인 은베키는 내가 죽기 전에 이런 기적을 볼 줄 몰랐다. 이제 안심하고 조상들을 만나러 갈 수 있겠다며 깊이 감사해했어요. 마을 광장에는 특별한 기념비가 세워졌어요. 사피나의 손전등을 본뜬 3m 높이의 조형물이었는데, 그 아래에는 한국어와 현지어로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빛은 기술이 아니라 약속과 희생으로 켜졌다. 2025년 8월 29일 루무카의 기적을 기념하며. 이제 몇 년이 흘렀지만 루무카의 발전은 계속되고 있어요. 전기가 들어온 후 교육 수준이 급격히 향상되었고, 많은 아이들이 장학금을 받아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사피나도 그중 한 명이에요. 이제 20세가 된 사피나는 한국 정부 장학금으로 서울에서 전기공학을 공부하며 언젠가 아프리카의 다른 마을에도 전기를 공급하는 엔지니어가 되겠다는 꿈을 키우고 있어요. 박지호는 여전히 아프리카 곳곳을 다니며 전기 공급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루무카의 성공 사례가 전 세계에 알려지면서 아프리카 15개국에서 한국의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거든요. 이제 박지호는 혼자가 아니에요. 100명이 넘는 한국 엔지니어들이 함께하고 있고, 한국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루무카는 이제 아프리카의 기적, 희망의 마을로 불리고 있어요. 유엔에서도 지속가능 발전 목표의 모범 사례로 소개하고 전 세계 원조 기관들이 성공 비결을 배우러 찾아오고 있어요. 마을 노인 은베키는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은 우리를 어둠에 버렸지만 한국은 빛으로 돌아왔다. 그들은 우리에게 전기만 준 게 아니라 꿈을 다시 꿀 수 있게 해줬어. 사피나는 지금도 그 손전등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어요. 이제는 고장도 나지 않고 언제나 밝은 빛을 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손전등이 상징하는 의미예요. 약속을 지키는 것,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것, 그리고 작은 것이라도 누군가에게는 세상 전부가 될 수 있다는 것 말이에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진정한 원조는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는 마음가짐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최첨단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신뢰와 약속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용기, 그리고 한 번 한 약속은 목숨을 걸고서라도 끝까지 지키려는 의지가 결국 불가능해 보이는 기적도 만들어낼 수 있어요.
한국이 세계 무대에서 존경받는 이유도 바로 이런 진심 어린 마음과 끝까지 해내는 불굴의 추진력 때문이 아닐까요? 작은 나라지만 큰 마음으로 세계를 품는 대한민국의 진짜 모습을 루무카 마을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신의 구독은 우리의 진짜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다음 내용도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잊지 마세요.